썩 물러가라. 내 같은 부정한 년은 이 문턱을 다시는 밟지 못할 것이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고함이 한양성곽까지 울려 퍼집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새벽, 32살 유 씨 부인은 세 딸과 함께 대문 밖으로 쫓겨납니다. 유 씨 부인은 피해 복수를 맹세하였습니다. 내 당신들을 반드시 무릎 꿇리겠소. 청운하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한양에서 이름난 이판서대 종갓집 안채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4대째 독자로 이어져 온 이 가문에서 막내 별림이가 어느덧 3살이 되었음에도 아들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유 씨 부인은 단아한 자태의 살림 솜씨가 뛰어난 여인이었지요. 한때는 시어머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종갓집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한 죄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맏딸 꽃님이는 10살로 영특하고 살이 분별이 빠른 아이였고, 둘째 달림이는 7살의 싹싹한 성격으로 사랑스러웠으며, 막내 별림이는 3살 배기로 어미의 치마폭을 따라다니는 귀여운 아이였지요. 하지만 이 집안에서 딸은 아무리 많아도 대를 이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아침, 가문의 운명을 상징하는 100년 내력의 시간장 단지에서 고약한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58살의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5대 독자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던 분이었지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장독대를 살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조상님이 노하셨구나. 장맛이 썩어가니 우리 가문이 망하려나 보다. 이때를 놓칠세라. 안방 자리를 노리던 22살의 첫 박씨가 최 씨 부인의 귀에 독을 심었습니다. 박씨는 교활한 여우 같은 눈매의 아첨을 잘하는 여인이었지요. 어머님, 저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의 양기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장마까지 저리 변했겠습니까?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의 5대 독자 기운을 다 맡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시간장이 썩은 것은 박 씨의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장독대로 기어가 썩은 생선 내장을 시간장 단지에 섞어 넣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번기에 휩싸인 최 씨 부인은 그런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박 씨는 미리 매수해둔 관상가를 불러들였습니다.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나타난 관상가는 유 씨 부인의 얼굴을 보더니 혀를 찼지요. 이 여인은 파장의 관상이로다. 얼굴에 음기가 가득하여 장독대의 정령을 쫓아내고 있으니 이대로 두면 가문의 대들보가 꺾일 것이요. 유 씨 부인은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님, 소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장은 제가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요. 내 입을 다물어라. 내가 우리 가문을 망치고 있구나. 35살의 남편 이 씨는 우유부단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원래는 학문을 좋아하는 선비였으나 박 씨의 치마폭에 휘둘려 점점 나약해져 갔지요. 유 씨 부인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이 씨는 박 씨의 뒤로 숨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인, 어머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소.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 저 여자와 딸 것들을 이 집에서 내쫓으라. 박 씨는 입가에 간교한 미소를 지었지요. 드디어 안방을 차지할 날이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유 씨 부인은 잠결에 하인들에게 붙잡혀 마당으로 끌려 나왔지요. 세 딸도 울음을 터뜨리며 어미의 치마폭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꽃님이가 동생들을 감싸 안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손에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부정한 것들아, 이 소금으로 너희의 애군을 씻어내리라. 차가운 소금이 유 씨 부인과 세 딸의 머리 위로 쏟아졌지요. 눈보라와 섞인 소금이 살갗을 파고들어 따가웠습니다.
유씨 부인은 차가운 눈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별님이가 이제 겨우 3살입니다. 이 눈보라 속에 저희를 내치시면 어찌합니까? 하지만 돌아온 것은 대문을 여는 소리뿐이었지요. 썩 물러가라. 다시는 이 문턱을 밟지 말 거라. 최씨 부인의 마지막 고함과 함께 유씨 부인과 3딸은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쾅, 무거운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겨울밤 정막을 깼지요. 유씨 부인은 눈보라 속에서 3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며 닫힌 대문을 노려보았지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맹세였습니다. 내 당신들을 반드시 무릎 꿇리겠소. 내 피와 땀으로 되갚으리라.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지요. 유씨 부인은 막내를 업고 2딸은 엄마의 치마폭을 꼭 붙잡고 대문 앞을 떠났습니다. 눈보라가 매섭게 불어왔지요.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유씨 부인은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7살 달림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씨 부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어미가 반드시 너희를 배불리 먹이마. 유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치마 속 깊이 감춰두었던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친정어머니의 유품인 금가락지 한 쌍이 들어있었지요. 이것은 유씨 부인이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손에 쥐어주시며 하신 말씀이 새겨진 물건이었습니다. 얘야, 이것만은 마지막까지 지키거라. 내가 어려울 때 이것이 너를 구할 것이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유씨 부인은 금가락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팔면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눈앞에서 떨고 있는 3딸을 보니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소녀를 용서하십시오. 이것으로 아이들을 살리겠습니다. 한양 남대문 근처 저작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거리에서 유씨 부인은 금방을 찾았지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 영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오? 주인 영감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유씨 부인은 보자기를 풀어 금가락지를 꺼내 보였지요. 이것을 팔고 싶습니다. 주인 영감은 금가락지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며 꼼꼼히 살폈지요. 순금이 틀림없었습니다. 물건은 좋소. 은자 30냥을 주겠소. 30냥이면 쌀 2가마를 살 수 있는 큰돈이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에 무거운 은자 주머니를 받아든 순간 어머니가 자신을 축복하는 것만 같았지요. 어머님, 소녀는 이 돈으로 반드시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금방을 나온 유씨 부인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3딸이 하루 종일 굶어서 기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인장, 밥 내 그릇 주시오. 유씨 부인의 말에 주막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따끈한 밥과 된장찌개가 상에 올려졌지요. 어머니, 밥이에요. 달림이가 눈을 반짝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꽃님이는 별님이에게 밥을 떠먹이며 눈물을 글썽였지요. 별님아, 천천히 먹어. 목 메인다. 유씨 부인은 3딸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종갓집 며느리였던 자신이 이제는 주막에서 밥을 사 먹는 신세가 되었지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잠잘 곳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유씨 부인은 주막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장, 혹시 이 근처에 새방이나 빈집이 있습니까? 주인 아주머니는 턱을 괴며 생각했지요. 글쎄요, 이 근처는 다들 사람이 살아서. 아, 그러고 보니 북한산 자락에 빈집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주인 영감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모두 떠나서 비어 있다고 들었어요. 유씨 부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집 주인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지요. 저기 북쪽으로 한 식경쯤 가면 김영감 댁이 나올 거예요. 그분이 그 집 관리를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북쪽으로 한참을 걸어가자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보였지요. 대문을 두드리자 허리가 굽은 김영감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유씨 부인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북한산 자락에 빈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집을 팔 수 있겠습니까? 김영감은 유씨 부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집은 산속 깊숙이 있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요. 하지만 샘물이 좋고 땅도 기름져 텃밭을 가꾸기에는 그만이지. 은자 20냥이면 드리겠소. 유씨 부인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김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앞장서서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한 식경을 걸어 올라가자 울창한 숲 사이로 작은 초가집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집은 오래되어 곳곳이 낡았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이 집입니다. 지붕은 좀 낡았지만 비는 새지 않고 방도 2칸이나 되오. 김영감이 설명했습니다. 유씨 부인은 집 안팎을 꼼꼼히 살폈지요. 비록 낡았지만 튼튼한 기둥과 넓은 마당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집 뒤편의 바위 틈바구니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샘입니까? 유씨 부인이 물었지요. 김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좋은 샘이요.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고 하더이다. 유씨 부인이 바가지로 물을 떠서 맛을 보자 그 맛이 마치 꿀을 탄 듯 달콤하고 끝맛이 아주 개운했습니다. 물이 정말 시원해요. 3살 별님이가 고사리 손으로 물을 마시며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씨 부인은 직감적으로 알았지요. 이 샘물이야말로 장맛을 결정질 하늘의 선물임을 말이오. 그래, 내 이 물로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장을 담그리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유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은자 20냥을 꺼내 김영감에게 건넸습니다. 이 집을 사겠습니다. 김영감은 놀란 표정으로 품속에서 집문서를 꺼내 유씨 부인에게 건넸지요. 그럼 이 집은 이제 부인의 것이오. 김영감이 돌아가고 유씨 부인은 세 딸과 함께 빈집 마루에 앉았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이제 자신들만의 보금자리였지요. 꽃님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괜찮을까요? 유씨 부인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괜찮을 것이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야. 어미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마. 해가 지기 전에 유씨 부인은 남은 은자로 장터에 가서 급한 살림살이를 장만했습니다. 솥 하나, 이불 2채, 그릇 몇 개가 전부였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충분했지요. 첫날 밤 유씨 부인은 세 딸과 함께 빈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종이문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지요. 내일부터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된다. 어미가 너희를 반드시 지키고 저들에게 복수하마. 그날 밤 유씨 부인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산속 초가집에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요. 이른 봄, 얼음이 녹기 시작하자 유씨 부인은 본격적으로 장을 담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 뒤편의 신비한 샘물을 발견한 이후로 장을 담가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이 물로 장을 담그면 분명 남다를 것이다. 이미 장독은 준비를 해두었지요. 유씨 부인은 산 아래 장터로 향했습니다. 곡물 장수 앞에 서서 메주콩을 살펴보았지요. 이 콩 5말만 주시오. 장사치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부인 내가 이렇게 많은 콩을 사서 어디에 쓰려오? 장을 담글 참입니다. 유씨 부인이 당당하게 대답하자 장사치는 코웃음을 쳤지요. 아이고, 요새 장사가 잘 되는 줄 아시오? 한양에 장 파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유씨 부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장은 다를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씨 부인은 꽃님이와 달님이를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어미를 도와야 한다. 우리 손으로 메주를 쓰고 장을 담가서 팔 것이다. 10살 꽃님이는 의젓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7살 달님이도 팔을 걷어붙였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콩을 씻어 큰 솥에 담그고 물을 부었습니다. 하룻밤을 불려 부풀어 오른 콩을 삶기 시작했지요. 하루 종일 불을 지피며 콩을 3번 이상 삶아내었습니다. 솥에서 콩이 부글부글 끓는 동안 유씨 부인은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콩 냄새가 고소해요. 달님이가 솥뚜껑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유씨 부인은 삶은 콩을 건져내어 절구에 넣고 찢기 시작했지요. 팔이 저리도록 콩을 찧어 반죽처럼 만들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꽃님이는 어미가 만든 콩 반죽을 네모나게 빚는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영특한 아이답게 손놀림이 빨랐지요. 그래,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꽃님이 솜씨가 좋구나. 메주를 빚어 처마 밑에 새끼줄로 매달았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메주가 마르고 발효되길 기다렸지요. 한 달이 지나자 메주 표면에 하얀 곰팡이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제대로 되어가고 있어. 봄 기운이 완연해진 3월, 드디어 장을 담글 때가 되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새벽같이 일어나 집 뒤편 바위 틈바구니의 샘으로 향했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신비한 샘물을 장독에 가득 감았습니다. 물빛이 유난히 맑고 투명했습니다. 이 물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 유씨 부인은 옥수를 정성껏 길어왔습니다. 메주를 씻어 장독에 넣고 옥수로 만든 소금물을 부었지요. 마지막으로 숯, 마른 고추를 잘 넣은 다음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부디 좋은 장이 되어다오. 우리 세 딸을 먹여 살릴 장이 되어다오. 꽃님이가 옆에서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장은 정말 다른 장과 다를까요? 유씨 부인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지요. 그럼 이 물은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란다. 이 옥수로 담근 장은 세상 그 어떤 장보다 맛있을 것이다. 장독 뚜껑을 덮고 붉은 천으로 정성껏 감쌌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구나. 석 달을 기다려야 장이 제대로 익습니다. 그동안 유씨 부인은 산나물을 캐고 텃밭을 가꾸며 살림을 꾸려갔지요. 날마다 장독대를 살피며 장이 잘 익어가는지 확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장 표면에 하얀 꽃이 피어났지요. 좋아, 이 꽃은 장이 잘 익고 있다는 증표다. 2달째가 되자 장 빛깔이 점점 검게 변해갔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유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장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놀라운 향기가 코를 찔렀지요. 검은 장 표면에서 은은한 꽃향기 같은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은 결코 역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장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것은 짜지 않으면서도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 목 넘김이 부드러우면서도 끝맛이 개운한 것이 지금껏 맛본 어떤 장과도 달랐습니다. 꽃님이도 조심스럽게 맛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장은 정말 신비로워요.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마치 약처럼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달림이도 혀를 내밀어 맛을 보더니 눈을 반짝였지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장은 처음이에요. 유씨 부인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 이것이다. 이 장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완전히 익은 장을 떠내어 작은 항아리에 담았지요. 검은 빛깔이 윤기가 흐르고 향기가 은은했습니다. 다음 날 유씨 부인은 작은 항아리에 장을 담아 산 아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전에 밥을 먹었던 그 주막이었지요.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니, 산속에 사신다던 부인 아니신가요? 예, 주인장. 오늘은 제가 담근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씨 부인은 항아리를 내밀었지요. 주인 아주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을요? 요새 장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번 맛만 보십시오. 유씨 부인은 종지에 장을 조금 떠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반신반의하며 맛을 보았지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오? 내가 40평생 주막을 하면서 먹어본 장 중에 이런 것은 처음이오. 주인 아주머니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엌에 있던 주인 영감도 달려 나왔지요. 여보, 무슨 일이오? 주인 아주머니는 남편에게도 장을 맛보게 했습니다. 주인 영감도 한 입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것은 예사장이 아니오. 부인, 이 장을 어디서 구했소? 제가 직접 담갔습니다. 우리 집 뒤편 샘물이 신비로운 물인데 그것으로 장을 담갔지요. 유씨 부인이 설명했습니다. 주인 영감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지요. 부인, 이 장을 한양장터에 내놓으면 금세 팔릴 것이오. 이런 맛은 사대부가에서도 보기 힘들 것이오. 주인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장터에 한번 내보시지. 그러세요? 유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찌 무거운 장독을 지고 장터까지 가겠습니까? 주인 영감이 손을 내저었지요. 염려 마시오. 우리 주막 일꾼들을 시켜 장독을 운반해 드리겠소. 이런 좋은 장은 꼭 세상에 알려야 하오. 주인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내일 당장 우리 일꾼 둘을 보내드리겠어요. 장독을 지게에 지고 한양 장터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 염려 마세요. 유씨 부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인장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인 영감이 웃으며 말했지요. 은혜는 무슨, 이런 좋은 장을 맛보게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고맙소. 다음 날 아침 일찍 주막 일꾼 둘이 유씨 부인의 초가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두 사내가 지게를 메고 왔지요. 주인 영감께서 보내셨습니다. 장독을 장터까지 운반해 드리겠습니다. 유씨 부인은 정성껏 담근 장독 2개를 내주었습니다. 일꾼들이 장독을 지게에 단단히 묶어 올렸지요. 부인, 우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꽃님이와 달님이도 어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3살 별님이는 주막집에 맡겨두고 산길을 내려와 한양성곽으로 들어섰습니다. 남대문 근처 저작거리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싱싱한 생선이요. 값싼 무명천사시요. 일꾼들은 구석진 자리에 장독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인, 여기가 장사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저희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유씨 부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요. 이제 본격적인 장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달림이가 재빠르게 나무판에 글을 써서 세웠습니다. 신비한 옥수로 담근 귀신장,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맛. 7살밖에 안 된 나이지만 입담이 좋고 싹싹한 성격이었지요. 하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 파는 장을 누가 믿겠습니까? 사람들은
그저 지나쳐갔지요. 한 식경이 지나도록 장독 앞은 한산하기만 했습니다. 달림이는 포기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세상에 없던 신비한 장이 나왔습니다. 한 번 맛만 보시면 반하실 거예요. 아이의 귀여운 목소리에 몇몇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지요. 야, 꼬마 아가씨. 장이 그렇게 좋으면 우리한테 맛 좀 보여주지 그러냐? 한 아낙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달림이는 재빨리 종지에 장을 조금 떠서 건넸지요. 네, 맛보세요. 아낙네가 장을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맛이야? 여보, 당신도 좀 맛봐. 옆에 있던 남편도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거 보통 장이 아닌데 얼마요? 한 항아리에 2냥입니다. 유씨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장보다 비싼 값이었지만 맛을 본 사람들은 흔쾌히 돈을 냈지요. 이 값어치는 충분히 하오. 하나 주시오. 첫 손님이 생기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맛 좀 봅시다. 이게 정말 그렇게 맛있소? 달림이는 쉴 새 없이 종지에 장을 떠서 사람들에게 맛을 보였지요. 장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장은 처음이오. 우리 시어머니가 이 맛을 보시면 기절하시겠소. 순식간에 장독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한 항아리 주시오. 나는 2개 사겠소. 사람들이 앞다투어 돈을 내밀었지요. 꽃님이는 열심히 장을 퍼서 항아리에 담아 주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돈을 받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장독 하나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남은 장독 하나도 반 이상 팔렸지요. 유씨 부인의 손에는 은자 주머니가 묵직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당분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그때였습니다. 건장한 사내 서너시 사람들을 해치고 다가왔지요. 앞장선 사내는 얼굴에 칼자국이 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바로 장터를 주름잡는 왈패의 두목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은 4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로 근육이 우람하고 목소리가 우렁찼지요. 장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칠성에게 자릿세를 내야 했습니다. 여보시오, 부인.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자릿세를 내야 하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칠성과 그의 무리는 장터에서 악명이 높았지요. 유씨 부인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릿세가 얼마입니까? 하루에 은자 1냥이요. 칠성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비싼 값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지요. 하지만 유씨 부인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유씨 부인은 깨끗한 종지에 장을 가득 담아 칠성에게 내밀었습니다. 제 장을 한번 맛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칠성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이게 무슨 수작이요? 수작이 아닙니다. 이 맛을 보시고도 제 앞길을 막으시겠습니까? 유씨 부인의 당당한 태도에 칠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소. 맛이나 한번 보지. 칠성은 종지를 받아 장을 맛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지요. 눈이 커지더니 다시 한번 장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은. 칠성은 장사꾼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건의 가치를 단번에 알아보는 눈이 있었지요. 부인, 이 장은 보통이 아니오. 사대부가에서 금값을 주고도 살 물건이오. 칠성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유씨 부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제 장은 신비한 옥수로 담근 것입니다. 자릿세를 내는 대신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유씨 부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게 산속에서 장터까지 장독을 운반해 줄 사람과 장사터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익의 일부를 드리는 대신 저와 동업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칠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인은 범상치 않았지요.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제안을 해오다니. 게다가 이 장의 가치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좋소. 수익의 3하를 주신다면 내 사람들을 시켜 장독 운반과 상점 보안을 맡겠소. 칠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씨 부인도 손을 맞잡았지요. 좋습니다. 우리 동업합시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부인이 칠성과 손을 잡다니 대단한 배짱이로구만. 유씨 부인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입니다. 칠성과 손을 잡은 구 유씨 부인의 장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칠성의 부하들이 산속에서 장독을 운반해 주었고 장터에서도 아무도 시비를 걸지 못했지요. 장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남대문 근처에 신비한 장을 파는 부인이 있다더라. 한 번 먹으면 다른 장은 못 먹는다더군. 사대부가의 하인들도 유씨 부인의 장을 사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독이 비는 족족 팔려나갔지요. 어느 날 칠성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부인 큰일 났소. 유씨 부인은 놀라 물었지요. 무슨 일입니까? 칠성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한양 제1의 거상 윤행수께서 부인을 찾고 계시오. 윤행수는 52살의 노련한 상인으로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상이었습니다. 비단, 곡식, 약재 등 온갖 물건을 다루는 큰 상단을 운영했지요. 윤행수께서 저를 왜 찾으신다는 겁니까? 부인의 장 소문을 들으셨다고 하오.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데 어찌아시겠소? 유씨 부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윤행수를 만나는 것은 기회가 될 수도 위험이 될 수도 있었지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뵙겠습니까? 칠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윤행수께서 직접 부인의 집을 방문하고 싶어 하시오. 유씨 부인은 놀랐지요. 한양 제1의 거상이 산속 초가집까지 찾아온다니. 사흘 후 윤행수가 하인 둘을 데리고 산속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회색 수염이 턱까지 내려온 품이 있는 노인이었지요. 이곳이 그 신비한 장이 나오는 곳이요? 유씨 부인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예, 윤행수님.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셔서 황송합니다. 윤행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소문대로 깊은 산속이로군. 그 샘물이 어디 있소? 유씨 부인이 집 뒤편 바위 틈바구니로 안내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샘물을 본 윤행수의 눈이 반짝였지요. 오호, 이것이 바로 옥수로구나. 이런 샘을 발견하다니 하늘이 도우신 것이오. 윤행수는 손으로 물을 떠 맛보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끝맛이 개운하오. 이 물로 장을 담그면 예사롭지 않을 것이오. 유씨 부인은 미리 준비한 장을 종지에 담아 건넸지요. 윤행수가 장을 맛보는 순간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약이로다. 다시 한 번 장을 음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이 장은 궁궐 수라상에 올라가도 손색이 없소. 유씨 부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행수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지요. 부인, 한양으로 나오시오. 내 상단과 손을 잡으면 조선 팔도에 이 장을 퍼뜨릴 수 있소. 하지만 저는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유씨 부인이 주저하자 윤행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자격은 실력이 만드는 것이요. 부인께는 하늘이 내린 샘과 뛰어난 솜씨가 있지 않소. 윤행수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한양시전 거리에 상점을 마련해 드리겠소. 장독 운반과 판매는 내 상단이 맡고 부인께서는 장을 만드는 일에만 전념하시오. 수익은 반씩 나누시지요. 유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지요. 윤행수님께서는 왜 저를 도우시려 하십니까? 윤행수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장사는 좋은 물건을 찾아내는 것이요. 부인의 장은 돈이 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요. 유씨 부인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행수님과 동업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지요. 이것은 단순한 동업이 아니었습니다. 유씨 부인이 한양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시작이었습니다. 보름 후 한양 시전거리 한복판에 옥수장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윤행수의 상단이 마련해준 상점이었지요. 유씨 부인은 세 딸과 함께 상점 앞에 섰습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우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꽃님이가 어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꼭 성공할 거예요. 달님이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도 열심히 도울게요. 3살 별님이는 어미의 치마폭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한양 성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자신을 내쫓았던 시댁이 있었지요.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희 앞에 당당히 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양 성곽 아래 연 옥수장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표현이 어울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장을 사갔지요. 10살 꽃님이는 장부를 기록하고 7살 달님이는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옥수로 담근 신비한 장이 나왔습니다. 달님이의 싹싹한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지요. 손님들은 아이의 귀여운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상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씨 부인의 장은 입소문을 타고 한양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옥수장의 장을 먹으면 밥맛이 살아난다더라. 병든 사람도 기력을 되찾는다더군. 소문은 점점 과장되어 갔지요. 명성이 높아지자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옆 거리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모여 수군거렸지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장이 하나도 안 팔린다네. 뭔가 수를 써야 하지 않겠나? 어느 날 시전거리 곳곳에 유씨 부인의 장과 비슷한 이름을 내건 상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옥수장, 원조 귀신장, 명품 신비장 같은 간판들이 눈에 띄었지요. 더 심각한 것은 가짜 장이었습니다. 경쟁 상인들이 유씨 부인의 장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검은 빛깔의 장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것이지요. 값도 유씨 부인의 장보다 조금 싸게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속아서 가짜 장을 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 맛을 보고는 실망했지요. 이게 무슨 맛이야? 그냥 평범한 장인데. 우리가 속았구나. 문제는 손님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짜 장을 먹고 옥수장의 장도 별것 아니더라며 소문을 퍼뜨렸지요. 유씨 부인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부인, 이대로 두면 안 되겠소. 거리에 가짜 장이 넘쳐나고 있소. 유씨 부인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수 있을까? 그때 영특한 꽃님이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살이 분별이 빨랐지요. 우리 장만의 특별한 점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 어떨까요? 특별한 점이라니? 유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꽃님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지요. 어머니, 우리 장을 끓일 때 나는 황금빛 거품과 꽃향기를 기억하세요.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씨 부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맞구나. 옥수로 담근 장은 끓일 때 보통 장과 다르지. 달님이도 손뼉을 쳤습니다. 저도 그거 봤어요. 정말 신비로웠어요. 유씨 부인은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전거리 한복판에 큰 솥을 걸고 공개 실험을 하기로 한 것이지요. 윤행수도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오. 보름 후 시전거리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씨 부인이
직접 나와 큰 솥 앞에 섰지요. 꽃님이와 달님이가 양옆에서 어미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 옥수장과 가짜 장을 가려내는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씨 부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저게 무슨 소리야? 실험이라니? 달림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 2개의 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어머니께서 옥수로 담근 진짜 장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상점에서 산 장입니다. 7살 아이의 당찬 목소리에 사람들이 집중했지요. 큰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유씨 부인이 먼저 가짜 장을 넣었지요. 한참을 저으며 끓이자 시커먼 거품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구린내가 나는데.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꽃님이가 설명했지요. 이 장은 옥수가 아닌 평범한 물로 담근 것입니다. 끓이면 이렇게 검은 거품과 역한 냄새가 납니다. 이번에는 유씨 부인의 장 차례였습니다. 솥을 깨끗이 씻고 새 물을 부었지요. 물이 끓자 옥수로 담근 장을 넣었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으며 끓였습니다.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장 표면에서 황금빛 거품이 보글보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마치 금가루를 뿌린 듯 반짝이는 거품이 햇빛에 빛났습니다. 저게 뭐야? 황금빛 거품이 나온다. 사람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향기였지요. 은은한 꽃향기가 광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 이 향기, 마치 봄날 꽃밭에 온 것 같구나. 이런 신비한 일이 사람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달림이가 큰 소리로 외쳤지요. 이것이 바로 옥수로 담근 진짜 귀신장입니다. 가짜 장을 팔던 상인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유씨 부인은 당당하게 선언했지요. 앞으로 제 장을 의심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이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옥수장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세 자매 귀신장이라고 불렀지요. 유씨 부인과 세 딸이 함께 만드는 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한양에서 그 누구도 옥수장의 진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옥수장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던 어느 날 상점 문이 열리며 궁궐 복장을 한 상궁이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상궁은 주변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지요. 이곳이 소문난 옥수장입니까? 유씨 부인이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상궁마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비마마께서 근래 입맛을 잃으셨습니다. 어떤 음식도 드시질 않으셔서 염려가 크지요. 대비마마는 선왕의 어머니로 이제 환갑을 넘긴 고령이셨습니다. 요즘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수라상을 거의 드시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대비마마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상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옥수장의 장이 신비롭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 대비마마의 입맛을 돌려드릴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유씨 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회였지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씨 부인은 가장 정성껏 담근 장을 곱게 담아 상궁에게 건넸습니다. 이 장은 신비한 옥수로 담가 기력을 돋우는 효험이 있습니다. 부디 대비마마께 올려주십시오. 상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궁이 돌아간 후 칠성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부인, 만약 대비마마께서 이 장을 좋아하신다면 우리는 대박이요. 닷새가 지나자 궁궐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상궁 셋이 함께 왔지요. 옥수장 주인을 궁궐로 모시라는 대비마마의 분부가 계셨습니다.
유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궁궐로 들어가다니. 유씨 부인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상궁들을 따라 궁궐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궁문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자 화려한 전각들이 펼쳐졌지요. 대비전에 도착하자 상궁이 속삭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대비마마께 인사 올리십시오. 유씨 부인이 방으로 들어가 큰절을 올렸습니다. 소녀 유씨, 대비마마를 뵙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대비마마가 눈을 뜨며 말씀하셨지요. 고개를 드시오. 그대가 그 신비한 장을 담근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마마. 유씨 부인이 고개를 들자 대비마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척하셨지만 자애로운 눈빛이었지요. 그대의 장을 먹고 나니 오랜만에 밥맛이 도는구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일이요. 대비마마가 옆에 있던 상궁에게 손짓했습니다. 임금께 아뢰어라. 이 장을 수라상에 올리라고 상궁이 황급히 달려나갔지요. 유씨 부인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장이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다니. 보름 후 궁궐에서 다시 소식이 왔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옥수장의 장을 맛보시고 크게 기뻐하셨다는 내용이었지요. 이토록 깊고 은은한 맛의 장은 처음이로다. 앞으로 이 장을 수락관에 납품하도록 하라. 유씨 부인의 장은 정식으로 궁궐 수락관에 납품되는 어선장으로 간택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최고의 명예였지요. 임금님과 왕씨 먹는 장을 만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한양 전체로 퍼졌습니다. 옥수장이 궁궐 납품 상인이 되었다더라. 이제 진짜 조선 최고의 장인으로 인정받은 거야. 상점 앞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0년 전 장맛을 망친 부정한 여자라며 소금 세례를 받고 쫓겨났던 유씨 부인. 이제 그녀는 나라에서 공인한 최고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20살이 된 꽃님이가 어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우리 해냈어요. 유씨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구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란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판서댁 종갓집에서는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박씨의 사치와 노름으로 가산이 점점 탕진되어 갔지요.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집안을 다시 세우려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옛날처럼 장을 담가보면 어떻겠소? 최씨 부인이 며느리 박씨에게 말했습니다. 박씨는 코웃음을 쳤지요. 제가 그런 천한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돈이 떨어지자 박씨도 어쩔 수 없이 장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욕심과 시기로 가득 찬 그들의 손에서 나온 장은 제대로 익지 않았습니다. 100년 묵은 시간장마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지요. 단지를 열자 구더기가 들끓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아이고 조상님, 우리 집안이 이제 끝장이구나. 최씨 부인이 장독대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이판서댁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은 이제 끝났어. 장맛도 못 지키는 집안이 무슨 종갓집이야. 전 남편 이 씨는 첩에게 휘둘려 조상의 전답까지 저당 잡히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양반 행세를 하던 그가 이제는 술독에 빠져 지냈지요.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그러던 어느 날 종갓집의 늙은 하인이 장을 사러 시전거리로 나왔습니다. 옥수장 앞을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멈춰 섰지요. 옥수장, 이곳이 그 유명한 곳인가? 하인은 상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 꽃님이의 얼굴을 본 것이지요. 저 아이가. 설마. 하인은 10년 전 쫓겨난 며느리의 맏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특하고 똑똑했던 그 아이와 눈앞의 소녀가
너무나 닮았지요. 혹시 아가씨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꽃님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유꽃님이라고 합니다. 하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10년 전 눈보라 속에 쫓겨난 그 아이였지요. 하인은 황급히 장을 사들고 종갓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씨 부인을 찾아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지요. 마마, 큰일 났습니다. 옥수장의 주인이 바로. 마마, 큰일 났습니다. 옥수장의 주인이 바로 10년 전에 쫓겨난 며느리입니다. 하인의 말에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럴 리가 없다. 하인은 꽃님이를 똑똑히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영특하던 맞손녀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꽃님이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 이 씨는 술잔을 떨어뜨렸지요. 그럴 리가. 그 여자가 궁궐 납품 상인이 되었다니. 첩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모함하여 쫓아낸 여인이 이제 조선 최고의 장인이 되었다니.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유씨 부인은 칠성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판서댁의 빈 문서를 모두 사들이시오. 얼마가 들든 상관없소. 칠성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부인. 한 달 동안 칠성은 한양의 고리대금업자들을 찾아다니며 이판서댁의 빈 문서를 모두 사들였습니다. 집문서, 전담문서, 사당의 제기까지. 이판서댁의 모든 것이 유씨 부인의 손안으로 들어왔지요. 최 씨 부인과 이 씨는 자신들을 압박하던 빚쟁이들이 갑자기 사라지자 기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어느 날 밤 천둥번개가 치는 폭풍우 속에서 관아의 관리들과 빚쟁이들이 이판서댁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은 이제 압류한다. 모든 가구와 재산을 관청에서 관리할 것이다. 관리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지요. 이게 무슨 일이오? 빚은 다 갚았는데. 이 씨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은 집안 곳곳에 관청의 압류봉인지를 붙이기 시작했지요. 최 씨 부인과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쫓겨났습니다. 빗속에서 온 가족이 진흙탕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사흘만 말미를 주시오. 사흘이면 돈을 마련하겠소. 하지만 관리들은 고개를 저었지요. 빈 문서의 주인이 오늘 당장 집을 비우라고 했소. 빈 문서의 주인이라니. 그게 누구요? 이 씨가 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등불을 밝힌 화려한 비단 가마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지요. 가마가 멈추고 발이 내려왔습니다. 비단신을 신은 여인의 발, 그리고 옥비녀를 꽂은 우아한 머리 모양이 보였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유씨 부인이었지요. 넉마가 된 옷을 입고 진흙탕에 엎드린 전 남편 이 씨와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그녀의 정체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 씨, 내가 어찌 여기에. 박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지요. 유 씨 부인은 차가운 빛 속에서 미소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옥비녀가 번개 불빛에 반짝였지요. 10년 만입니다, 어머님. 아니, 이제는 어머님이라 부를 이유가 없겠군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냐? 최 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유 씨 부인을 가리켰습니다. 유 씨 부인은 냉정하게 대답했지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유 씨 부인은 품속에서 빈 문서 뭉치를 꺼내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이제 저입니다. 부정한 것은 제가 아니라 당신들의 탐욕이었음을 이제 알겠습니까? 유 씨 부인은 마당 한 구석, 악취가 진동하는 시간장 단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칠성이 걷는 몽둥이를 들어 올렸지요.
이 썩은 단지가 곧 당신들의 탐욕이자 내가 겪은 10년의 한입니다. 100년 묵은 씨간장 단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검게 썩은 작물이 진을 바닥으로 쏟아지며 과거의 모든 악연도 함께 씻겨 내려갔지요. 구더기들이 빗물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박 씨가 유 씨 부인의 치마폭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다 제 잘못입니다. 유 씨 부인은 차가운 눈으로 박 씨를 내려다보았지요.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시오. 다시는 이 문턱을 밟지 마시오. 칠성의 부하들이 박 씨를 끌어내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박 씨의 비명이 빗속에 묻혔습니다. 이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이어 유 씨 부인의 손짓에 상단의 장정들이 황금빛 비단으로 감싼 명품 장단지들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썩은 과거는 깨뜨렸으니 이제 이 자리에 진정한 주인의 장을 채울 것입니다. 유 씨 부인은 자신이 정성껏 빚은 장단지를 장독대 가장 높은 곳에 올렸습니다. 그때 최 씨 부인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며느리야. 아니, 부인. 이 늙은이가 잘못했소. 내 욕심이 집안을 망쳤소. 눈물이 최 씨 부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10달을 품고 낳은 자식도 아닌데 오직 아들만 바라다가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소. 용서해 주오. 이 씨도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참회했습니다. 내가 무능했소. 당신을 지키지 못하고 박 씨의 말에 넘어가 가족을 버렸소. 1000번 죽어 마땅하오. 그의 목소리는 참회로 가득했습니다. 유 씨 부인은 한참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간 품었던 복수의 불씨가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느꼈지요. 세 딸이 어미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유 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어머님. 그리고 당신도 최 씨 부인과 이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지요. 복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들은 이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유 씨 부인의 말에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저와 제 딸들입니다. 그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그날 이후 최 씨 부인과 이 씨는 진심으로 참회하며 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새 외손녀를 친손주처럼 아꼈고 이 씨는 옥수장의 일꾼이 되어 묵묵히 장독을 나르며 속죄했지요. 유 씨 부인은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꽃님이 달님이 별님이 세 자매는 할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며 효를 다했습니다. 이판서댁은 다시 일어났고 이번에는 탐욕이 아닌 정성과 화목으로 가득 찬 집안이 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장인 유 씨 부인과 그의 가족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들고 먹구름 사이로 밝은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새로 놓인 장독대를 비추며 축복하는 듯 했지요. 유 씨 부인과 세 자매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용서는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